현대차가 신차 하나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는데 이 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기대치도 너무 높아져 있던 상황이라 실망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발을 딱 중단하는 순간 물어뜯기기 좋은 신차이기도 합니다. 갑론을박이 좀 있을 만한 내용인데 살짝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 합니다. 이게 약간만 다른 시선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미드십 슈퍼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드십 슈퍼카라는 건 뭔가요? 람보르기니나 맥라렌 같은 차들처럼 엔진이 운전석 뒤쪽, 차체 기준으로 보면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슈퍼카를 말하죠. 슈퍼카 중에서도 미드십 슈퍼카는 자동차 회사가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차로도 통합니다. 현대차도 이걸 만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9년에 첫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죠. RM19 콘셉트카로 전기 슈퍼카 기술력을 과시하는 듯한 이벤트를 했고 최근에는 엠비전 74 콘셉트카가 공개된 거 말고는 마땅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미드십 슈퍼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말한 건지 보니까 알버트 비어만이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원래 현대차가 미드십 N 슈퍼카를 제작 중이었다고 합니다. 개발 중이던 차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상관없고 가솔린 엔진도 얹을 수 있고 소파워트레인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됐고 알버트 비어만이 뭐라 그랬냐면 프로젝트를 중단한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다른 모델들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가 있죠. 대체 이걸 왜 중단했냐 이건데 일단 지금까지 언급된 이유는 가격입니다. 개발 중이던 N 슈퍼카의 예상 가격이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1천만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슈퍼카인데 2억 1천만 원이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들도 슈퍼카급은 3억에서 4억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또 브랜드를 생각하면 이게 아니죠. 토요타나 폭스바겐도 1억 미만인 스포츠카는 만들어도 2억이 넘는 슈퍼카를 만들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10년 전쯤에 나온 소식이라면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반응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도 않고 찾아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해서 모든 게 납득 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계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미드십 슈퍼카 개발을 안 한다는 게 납득 가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건 슈퍼카의 역할을 잠깐 짚어봐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슈퍼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가 엄청난 돈을 주고 목표 삼아서 살 수 있는 차임과 동시에 과시욕이 가장 큰 목적이죠. 내가 이 정도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있고 과시욕이란 건 설명해야 하는 순간 끝나거든요. 슈퍼카 하나가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무슨 차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퍼란페 같은 경우는 페라리예요. 이거 하나면 끝나죠. 그런데 현대차에서 만든 슈퍼카예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순간 얼마예요? 와 그렇게 비싸요? 근데 그 돈이면 페라리 안 사고 왜 이걸 샀어요? 이게 그렇게 잘 나가요? 이런 온갖 질문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선 슈퍼카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브랜드 이미지는 소수가 만들고 이 소수가 만든 이미지를 보고 다수가 움직인다는 말 많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런 슈퍼카를 사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 회사는 이런 차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있는 브랜드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이미지가 대중적인 차한테도 영향을 줘서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술력 과시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기술력 과시도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술력을 과시하려면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슈퍼카급을 만들던지 아니면 아예 롤스로이스처럼 극한의 럭셔리카를 만들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기본적으로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비싼 차는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7천만 원짜리 차를 개발하고 마진을 남기는 거랑 2억짜리 차를 개발하고 마진을 남기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2억짜리 차를 개발한다면 그 차가 2억 넘는 가치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차 가격이 문제인 게 현대차 브랜드로 나온다는 겁니다. 현대차 엠블럼을 달고 2억짜리 가격표를 달고 나온다면 이걸 누가 살까요? 이건 현대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대중 브랜드나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 로고를 달고 나온 3억짜리 슈퍼카, 토요타 엠블럼을 달고 나온 3억짜리 슈퍼카, 이게 비슷한 가격인 포르쉐나 페라리보다 많이 팔릴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브랜드의 한계고 그래서 대중 브랜드를 가진 그룹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놓는 겁니다. 개발 비용은 개발 비용대로 나오고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판매량도 안 나온다. 이 차 개발 비용에 대한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랑 연결됩니다. 지금 이건 내연기관차 슈퍼카 개발을 중단한다는 거지 전기랑 수소 슈퍼카까지 포기한다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요? 자동차 회사한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죠. 전기차에 집중할지, 전기차 단계로 못 넘어온 브랜드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할지, 아니면 아예 미친 척하고 내연기관차 개발에만 올인할지 정해야 하는 시기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발 비용이 100억이에요. 이 100억을 전기차에만 올인해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올인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돈으로 하이브리드에 올인하든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대차는 선택과 집중 사이,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사이에서 전기차 쪽에 무게를 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슈퍼카에 올인할 필요가 없죠. 왜? 전기차 시장은 이미 시작이고 이미 성적도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내연기관차는 역사만 100년이 넘고 이미 비집고 들어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내연기관 슈퍼카가 나와도 평가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하거든요. 결과물이 완벽해서 좋은 평가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종의 모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인할 필요가 회사 입장에서도 없는 거고요. 그나마 좀 여론이 너무 비판적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끝난 프로젝트로 보기에는 뭔가 애매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차가 아예 기대치를 없앴다면 쫄보라고 욕먹어도 쌉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돈 되는 차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잡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슈퍼카라는 범위를 아예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또 슈퍼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포츠성을 아예 버리지 않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큽니다. 이 덕분에 어느 정도 실드가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M브랜드를 따로 빼고 라인업도 늘려가고 콘셉트카도 공개하고 심지어 전기차도 M브랜드로 출시를 준비 중이고 기아랑 제네시스도 고성능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안 서킷에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미디어 데이라고 해서 고성능 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돈 되는 차만 만드는 방향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고성능 차를 아예 포기한 것도 아니라서 이걸 마냥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 결론 지어진 게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현대차가 한 10년만 빨리 이런 차를 만들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상승해온 것도 맞고 기술력도 사실 제네시스가 세대 교체될 때부터 그리고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뀔 때부터 가파르게 성장한 것도 맞잖아요. 어쨌든 성장하는 걸 소비자들도 봐왔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중단됐다고 하니까 아쉬운 것도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차 내부 사정이나 자금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어차피 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차라리 제네시스로 나와주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굳이 현대차의 M브랜드로 슈퍼카가 나와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브랜드들의 사례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중브랜드는 어디든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주행 성능이 아무리 페라리 뺨쳐도 가격을 페라리 수준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폭스바겐 페이톤이 차는 그렇게 좋다면서 왜 망했겠어요. 그래서 대중브랜드들은 어떤 노선을 선택하나요? 차라리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고 가는 거죠. 토요타는 렉서스를 가지고 있고 폭스바겐은 아우디, 람보르기니, 포르쉐, 심지어 부가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걸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경쟁 브랜드랑 수준을 맞추긴 해야겠죠. 그런데 대중 브랜드보다는 가격 상한선이 확실히 높습니다. 대중 브랜드로 나오는 2억짜리 차면 어차피 내장재나 그런 것도 프리미엄 브랜드급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어차피 가격을 높게 잡아야 한다면 차라리 프리미엄 브랜드로 마음 편하게 나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 겁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실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기대를 걸만한 요소가 있었던 와중에 이게 중단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실망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면 이런 대안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의 비판 여론을 조금 감수하면서 아예 현대차 브랜드로 정의된 슈퍼카가 제대로 나와준다면 비판 여론도 쏙 들어갈 겁니다. 미드시 슈퍼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아쉽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V8 엔진을 버리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현대차라고 안 되는 법 없잖아요. 기념비적으로라도 전기차 시대로 완전 넘어가기 전에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긴 할 겁니다. 대신 이걸 대체할 만한 게 나온다고는 하니까 일단 여기로 기대치를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실망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하자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인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